놀라고 하는 거야. 나 그냥 놀려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교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빠 보호자님에게는 으르렁거리고 낯선 사람만 보면 짖으며 달려드는 조금은 예민한 두 친구 레오와 루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레오와 루이는 매일 애견 유치원도 다니고 다양한 훈련도 받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도시의 반려견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의 속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레오와 루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환경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첫째 날입니다. 소장님과의 첫 만남에서 레오와 루이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긴장과 기대가 교차되는 그 현장, 그리고 어떤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레오? 둘 다 중성화했나 봐요. 맞습니다. 뒷다리가 틀어졌네. 여기 오시면 5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서 옛날에는 그냥 제가 그냥 다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보호자들이 원하는 단계로 가르쳐 드려요. 제가 아무리 애를 위한다고 뭐 5단계를 해드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아파요. 5단계쯤 되면은 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나는 팩트를 얘기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알려드리고 욕먹는 일은 저도 사용하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보호자를 보고서 아 보호자가 정말로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를 위해서 어디까지 뭐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보호자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기로 했어요. 니들 저기 굶고 살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살고 중성화한 상태에다가 그래도 걱정했던 건 아니네. 그래도 보호자가 그래도 일관성은 있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네. 보호자를 그대로 투영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면 많이 못 배우세요. 걔를 보면 보호자를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사시는지, 또 아이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해서 정서 리듬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읽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 감정의 가변성 같은 걸 다 읽어내기 때문에 보호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2박 3일 오신 거는 애들에 대한 진단이에요. 기본적인 목적은 애가 지금 어떤 상태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느 정도다. 하지만 그거를 보호자가 가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를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해도 그게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4대 충족 요건을 갖다가 안 하고 계시고 키우신 거고 그것이 첫 번째 문제로 보이고요. 두 번째 보호자의 어떤 일관성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처음에 얘기를 듣고 영상을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보니까 네. 그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보호자가 모르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네. 또 보호자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마음은 있는데 해주지 못하고 잘못해줘 왔던 것들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의식이 있는 보호자라면 물어봐야죠. 도대체 뭘 보고 관계가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보자마자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얘네가 들어와서 소장님이랑
뵙고 안 짖는 것도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왜 짖어요? 경계. 그렇죠. 경계해야 되고 위협하거나 보호자한테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네. 아니면 보호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네. 내가 보호자를 지킬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거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걔들한테 위협을 전혀 안 줘요. 우기한 영상 보고 오셨어요? 네. 아무리 쌓아놓은 게도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목줄 풀고 네. 안에서 풀고 입마개 해라 그래요? 아니요. 예. 어떤 개도 잘 안 물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걔는 이유 없이 안 무는데 이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안 짖는 거예요. 병적인 상태 애들은 짖어요. 원하시는 층위를 설명해 드린다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그 문제 행동이네요. 그럼 그것만 교정해 드릴까요? 라는 훈련사들은 여기 우기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 애가 왜 그러느냐? 네. 그럼 제일 먼저 엄마가 해왔던 행동이 있겠구나.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서리듬은 어떤가?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정서리듬은 또 어땠을까? 레오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처럼 말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착하네. 엄마가 앉아 안 가르쳤구나. 응? 어이구 잘했다. 응? 걔만 보면 먹을 거 갖고 앉아 가르치고 기다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골빈 놈이라 그래요. 네. 본인 같으면 그 좋아하겠어요? 밥 줄 때마다 기다려 시키고. 어이 착했어. 아이고 잘하네. 말로 앉아 가르치면 안 돼요.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뭘 해야 될까? 그래야지 다음 것도 생각해서 아이가 하게 되는 거지. 말로 앉아서 하는 건 그 훈련이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아이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보통 보호자들이 불안정한 사람들, 애를 잘못 키우는 사람들이 오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보호자한테 가서 확인하고 또 돌아다니고 하는데 네. 아이가 보호자 곁을 못 떠나요. 그런 애들은 이제 낯선 사람한테 짖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보호자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이뻐하다가 어떤 때는 모른 척 해버리는 보호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아이가 보호자를 떠나서 자유롭게 탐색하고 보호자한테 돌아가는 그 립한 리듬을 보면 알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는 애들이 있죠.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매달리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달래지는 애들. 마트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눕는 애들. 그게 양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런 애착을 만드는 것 때문인데 다행히 얘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보호자는 합격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뭐 미용하고 목욕 시켜놓고 털 깎이고 뭐 저기 목줄을 하고 굶기고 뭐 이것들 다 지금 총체적으로 무지하다. 열심히 뭐 인터넷 뒤져서 정보 얻고 그것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난 애를 잘 키운다고 착각하고 사시죠. 몇 단계로 해드릴까? 3단계로 해드려? 5단계로 해드려? 5단계 할 거예요? 네. 대단히 용감하신데. 네. 5단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무식하다. 다 배우셔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옛날 그 우리나라 미군 지나가면 쪼꼬레트 하는 건 똑같네, 그치? 되게 집이 가난한가 봐. 애들 그냥 쫄쫄 굶겨가지고. 가난하고 굶기고 거기다 레오는 아무나 만져가지고 트라우마 있고. 레오는 관절이 그래도 쟤보다 낫네. 아빠는 돌아가 있어요. 레오도. 왜 돌아갔어요? 3단계, 5단계, 1단계. 5단계.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요? 예. 이해가 안 가죠? 왜 영양실조가 됐을까? 저게 어떻게 영양실조일까? 그 다음에 얘네들 둘 다 보면 허리가 어때요? 솟아있죠? 네. 무슨 뜻이에요? 만성적 스트레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우리는 안 먹어도 일주일 살고요. 물 안 먹어도 3일 사는데 소변 안 넣으면 3일 안에 죽어요. 우리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죠? 보통 6번에서 7번이 평균 수치예요. 사람과 개는 똑같은 생명체인데 얘네들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야 될까? 대여섯 번.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루 종일 어디다 볼일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볼일 보고 싶으니까 물 먹으면 안 되겠지?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 웬만한 거 아니면 안 먹죠. 지금처럼 특별한 음식이 아니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려고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살아요. 싸는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을 못해요.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스트레스는 뭐예요? 대한급식을 하고 있다.
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을 거를 늘 배고픈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볼일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되어 버리니까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은 개의 특징 1번 등이 솟는다.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거든 할 때 4대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배변의 자유, 두 번째 먹을 거의 자유, 세 번째 만지기로부터의 해방. 무슨 말이냐면 잠잘 때 절대 만지지 말 것, 만져달라고 할 때만 만질 것.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보호자가 애를 키우는 그런 보호자 많아요. 너무 힘들다. 어디 보내버릴까? 아이고 너무 힘든데 어디 뭐 저기 누나네 집에 줄까? 아니면 파양할까? 그런 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 걔들은 바로 알아요. 가장 큰 정서 리듬의 붕괴거든요.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충족이 안 된 걔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쫓겨나는 거야?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들거나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한 자유가 없거나 먹을 거에 대한 자유가 없거나 충분히 잘 수 없게끔 만질 때 만지는 자유가 없는 아이들. 이 네 가지가 딱 되면 걔 뇌에서 대뇌엽에서 사고를 못하고 변형계에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냐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생각이란 걸 못해요. 그게 안 되고는 걸음마도 안 뗀 거예요. 그거 대기시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쪼꼬레트하고 다니게 만드는 건 뭐야? 머릿속에 뭐 벗겨 살리는 먹을 거에 대한 갈망, 굶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 일반에 집에서 주는 걸 잘 먹느냐? 절대 잘 안 먹어요. 왜? 배변을 제대로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보호자가 뼈저리게 알아야만 변해요. 그 다음 나머지 뭐 모욕시키고 발톱 깎이고 미용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 생존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 애가 볼일 보고 싶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개 키울 자격이 없어요. 옆집에 갔는데 깐난애기가 막 울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데 엄마가 모르고 있으면 그 엄마가 아니에요. 개 먹거나 뭐 놀러 온 아줌마겠지. 배변에 대한 자유라는 말 속에는 애가 볼일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가서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기본적인 네 가지가 된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오실 때 질문거리 많이 적어 오셔야 되고요. 네. 네 가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시그널 알아차리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네. 아시겠죠? 먹는 거, 볼일 보고 싶다고 하는 거, 만지기, 마지막으로 무리에 대한 안정감. 얘들 앞에서 두 사람 싸우면 안 돼요. 나갈 때마다 산책 가자 하고 나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애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산책 갈래? 하고 물어보면 꼬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나씩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하다 보면 얘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이 없죠. 의견에서는 강아지 말을 300개를 가르쳐요. 심호관에서는 그 300가지 말을 가르쳐요. 사람들은, 보호자들한테. 300가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씩. 핵심은 뭐예요? 가설을 세운다. 만나보고 맞으면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버리고. 관찰이 기본이고 관찰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루이는 신이 나면 짖고요, 소장님. 우리가 레오를 뛰는 걸 계속 막아내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꾸 흥분도 올리지 마. 그리고 짖으면? 그거는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맞아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뛰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해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레오가 뛰다가 공격당했다고요. 그걸 공격당한 걸 수없이 봤다고요, 루이가. 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한 마리가 뛰면 전체가 흥분해요, 개들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루이가 말리는 거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보내세요, 유치원에. 여기서 2박 3일 동안 한 번에 다 못 배워요. 절대 못 배워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두 마리는 또 달라요, 한 마리랑은. 두 마리 간에 서로 시그널을 다 아시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아이들 위험한 데 보내지 마시고. 좀 그 보내는 건 그거였거든요. 어쨌든 그 분리불안이 또 있었고 그 분리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얘네가 그냥 외로움을 느낄 거라는 걸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일단 아침에 나가면 왜 한 12시간, 14시간 혼자 있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니까 그 좀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좀 줄여야겠다. 아침에 나가서 12시간 동안 얘네들을 볼 일을 참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중간에 산책을 해주면서 애들 볼일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려면 아예 산책시켜주는 사람을 저기 알바로 고용하지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얘네 목줄을 잡는 사람이 그냥 알바일 뿐이면 한 달 있다 우리는 그만둘지. 인간인데 해결책이 없을까?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들로 해결하고 살아요. 근데 두 사람이나 살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직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든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내 생활에서 이게 최선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새끼면 그렇게 할까? 아니 두 사람이 애 낳으면 출근해야 되니까 애 놔둬놓고 우리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올 거야 할 거예요? 아니면 한 살도 안 된 아기를 유아원에 맡길 거예요? 아닐 건데 왜 걔한테는 그래도 될까? 우기현의 철학의 시작점은 그거예요. 생명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연결돼 있고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생명은 가치가 없어요. 저 의자라는 거는 왜 만들어졌어요? 앉기 위해 만들어졌죠. 앉을 수 없는 의자는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죠. 목적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요. 본인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목적 갖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동등한 생명이에요. 동등한 가치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우연 영상에다가 내가 딸내미 아들내미 하니까 그거 거부감이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걔한테 그러냐고. 저도 맨날 들어요. 제가 맨날 아들 이러면 의인화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세요. 저 일식집 가면 주방장들이 다 자기가 제일 아끼는 칸을 뭐라고 불러요? 와이프라고 불러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럼 가서 주방장한테 얘기하라 그러세요. 제발 좀 걔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식집 주방장들한테 왜 칼을 와이프라고 그러냐고 미쳤냐고 가서 따지라고 그러세요. 한국에 그런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영어로 보호자가 뭐예요? 물어봐요. 페어런츠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좀 들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고 생명윤리가 뭔지 동물복지가 뭔지 범세계적인 추세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상대할 필요 없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얘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 자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잤다 지금까지? 외롭고 배고프고. 네.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4개가 안 되면 뭐라고? 애가 살 수가 없다고. 이거 보고 가슴이 아파야 돼요. 네.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딱 그 네 가지를 듣고 나니까 뭔가 혼자 좀 답이 정해지는 그거였어요. 이제야 자잖아. 남의 집에서 그것도. 그동안 얼마나 못 잤다, 못 쉬었다는 얘기야. 계속 고통이었을 거예요. 싸고 싶고, 먹고 싶고. 그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무엇은 에르메스 신기면 뭐 할 건데. 이런 의견의 방식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네.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아무도 안 움직여요? 몰라요? 그게 문제라니까. 얘들이 자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명이 다. 우기현은 이래요. 얘가 자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쉬는 거 방해하지 않으려고. 여긴 사람보다 걔가 우선인 곳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거리 많이 적어오셔야 2박 3일 본전 뽑아요. 네. 네. 선생님 저 첫째 날 교육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보호자님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고민도 깊으셨는데요. 과연 둘째 날에는 어떤 변화와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 먹을 수 있어? 먹어. 아이고 아니 안 먹어. 아이고 이거 보자. 너는 이거 아까 옮기더라. 우리 아들들은. 루이는 밥을 먹었고 레오는 자기가 안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설사하고. 설사를 해도 이렇게 줬으면 아침에도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애는 안 먹어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애기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처먹어야 된다는 발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 감기 걸리면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코가 막혀서. 네, 코가 막혀서 그렇죠. 걔가 사람의 후각이 몇 배죠? 최소 10,000배. 그러면 맛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할까요? 만들어준 거 안 먹은 이유가 뭘까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지. 4대 원리 어떻게 배운 거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배운다? 애 먹이는 거부터 배워요. 이렇게까지 해서 걔를 키워야 되는 생각이 들면 중단. 걔를 사람처럼 대하고 먹이려고 들면은 배워야 될 게 엄청 많다. 반대로 본인이 애 낳아서 키워왔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애들이 뭐 아무거나 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 장금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지. 이유식 만들어서 또 애가 잘 먹게, 맛있게 먹게, 즐겁게 먹게 엄마들 다 겪는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당연히 제가 준 게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겠지만 이렇게 원하는 걸 줬을 때는 자기가 설사를 한 뒤에도 먹었을까요? 설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설사라는 거는요. 네. 평소에 자기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걸 오버해서 들어오면 몸에서 흡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내보내는 게 설사 1번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소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먹는 거에 60%는 누가 소화시켜요? 미생물이 소화를 시켜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설사가 나온다. 그래서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가 굶고 살았던 애들은 먹으면 설사해요. 네. 두 번째,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설사해요. 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일단 과장단을맥에서 설사를 막으면서 네. 양껏 먹인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먹이면서 그 양을 조절한다. 장그물이 만들어지도록 살살살살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장그물이 완성되면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한 아이가 된다. 이 먹이기 기본이에요. 두 번째 기억할 거는 먹일 때 개들은 어떤다? 사람처럼 있어야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입맛을 돋구고 입맛이 동한 다음에 위에가 움직이고 침이 나오고 하는 상태가 된 다음에 비로소 먹는다. 네. 개들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잡아야 먹을 수 있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 나 그냥 놀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냥 누우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레오야. 그만해. 레오. 어릴 때 강아지 안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다가오면 얘가 막 지키려고 짖거나 하면 이뻤죠. 이뻐서 칭찬해주고 엄마 지키는 거야 하고 좋아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 물어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가르쳐주고 그게 네가 정말 칭찬받는 길이고 그게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얘는 당황스럽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걸 뭐라 그래? 행동 나누기. 처음부터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안 된다고. 엄마가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바꿔야 돼. 되게 힘든 거예요. 나이가 지금 4살이면 이미 다 끝났는데 세상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다 만들어진 아이를 다시 바꾼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본인이 그렇게 키워놓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서. 이제 만져도 돼요. 누이? 먹어봐. 수많은 보호자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왜 내 방에 내가 침대에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도 우르릉거리고 짖고 침대에 앉으면 물어요.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어릴 때 대품에 안고 있는데 오면 왕 그러면 아이고 잘하네 엄마 지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애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가 뭔 잘못이 있어. 보호자가 그렇게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를 애가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진짜 괜찮고 엄마가 지켜준다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하고 있어? 매일 얘를 유치원에 아침에 갖다 버리고 가잖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예 갖다 버리고 니 혼자 알아서 지키고 살아라고 던져두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 엄마가 괜찮다면 믿어요? 못 믿죠.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이가 돼서 아이가 나이가 돼서 세상을 경험할 만한 필요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유치원을 간다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유치원 하는 거잖아. 저도 반려동물 지도사 국가자격증 갖고 있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가서 시험 가서 따갖고 왔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그 사람이 애들 언어를 알아서
수십 마리 강아지도 있으면 얘가 얘랑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얘가 뭘 느끼는지 알고 차단할 거 차단하고 격리할 거 격리하고 지켜줄 수가 지켜주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게 되려면 한 1, 20년간 걔랑 살아야 돼, 방에서.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그게 애들 보이는 거지. 뭔 수로 그 대화를 자기가 읽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고요. 애들 상태를 봤을 때는 다른 유치원보단 괜찮아요. 내가 애들을 보고서 평가하는데 지금 다니는 유치원은 최상위급 유치원인 것 같아요. 둘만 가져서 왔어. 딴 애들 유치원 갔다 온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거의 미쳐 있거든요, 애들이.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적응한 것도 있는데 그 유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애견유치 현실이 그래요. 외국에서 애견유치는 아무나 못해요. 정말 엄격해요. 개를 아무나 키우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는 외국은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은 개 키우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얘들은 데리고 살면 참 재밌겠는데 시간 가는지 좋은 모르겠는데 재밌겠는데. 워낙 말을 잘 알아듣고 애들이 똑똑해서 대화를 하면은. 어이구 놀랬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누가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잘했네.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어이구 이리 와. 이리 와 보자 보자. 이리 와 보자. 이리 와 보자. 레어 먹고 놀랬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칭찬하고 깔깔 웃으면 짖은 상황이 뭐가 돼요? 별거 아닌 상황. 그렇게 해서 사회적 신호를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같이 안 돼! 뭐 이러면 같이 짖는 거예요. 더 짖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언제나 집에 이런 리트머스 간식, 일반 간식 따로 구분해서 이거는 응급 상황에만 쓰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다 첫 번째 얘가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볼 때, 두 번째는 얘들처럼 순간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데 그 불안감을 반드시 돌려줘야 될 상황. 이때 쓰는 거예요. 딴 때는 쓰면 안 돼요. 사다 먹이면 안 돼요. 개간식들 여름에 내놔도 1년 돼도 안 썩어요. 개간식 사다 주고 싶으면 본인부터 양껏 먹어보세요. 설사하고 복통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러고 나서 애들 먹이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먹이지 마세요. 여긴 독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간식은 무슨 법이 제한을 받아요? 가축은 경제성이 목적이에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크고 빨리 살찌면 돼요. 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보통 어이구 잘하네. 누가 그랬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놀랬어. 아이고 놀랬어 레오. 레오. 레오, 이리 와. 괜찮아?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레오 이리 와. 어이구 잘했네. 레오. 어이구 레오. 잘했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날아가. 어이 착해. 착해. 뭐 이렇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애기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애견 유치원에서. 이 일들이 첫 번째 유치원에서 제 생각에는 생겨났을 것 같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막 알아본다고 또 알아보고 옮겨서 지금 그나마 좀 나아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다니는 유치원이 어떤지 모르지만 수준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들망가지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기다려주죠, 제가. 얘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소리 안 하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번 제지당했기 때문에. 냅둬요. 화장지가 밖에 있어 애들이 화장지를 물고 뜯고 논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화장지에 이미 가면 안 돼. 그리고 화장지 그대로 둬요. 치우지 않아요. 배워야지. 이게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없다? 나에 대한 경계심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배워야지. 이제 제 무릎에 앉죠? 네. 내가 지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 받아야지. 그리고 원래 좀 숙이는 자세의 강아지들이 경계를 하나요? 숙이는 자세는 무게 이동이고 공격 신호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좀 이뻐요? 누구도 한번 만지고 싶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렇게 반응해야만 자기 안 건드리니까. 얘가 지금 칭찬받는 건 뭐 때문에 칭찬받아서 간식 얻어 먹었어요?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 무릎에 앉아주는 호의를 표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해 준 거고. 그런데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혀를 낼름. 지는 지금 참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임계치만 건드리는 거예요. 하품하죠? 네. 고개 돌리기, 하품 다 하고. 근데 안 가. 왜? 뭐 원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전 어떻게 한다? 얘가 뛰쳐나가지 않을 정도의 임계치만 살짝 건드려준다. 그러면서 익숙하게 만든다. 이걸 뭐라 그런다? 둔감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낯선 사람의 손길을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의도다.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입양할 테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 나 여기가 더 좋아요 하든지. 알았지, 애기야? 우리 강아지야. 뼈를 와그작 먹어요. 주면은 그 긴 거나 딱딱한 거 먹다 보면은 마지막 한 덩어리 이만큼 있잖아요. 그걸 꼴깍 먹고 그대로 소화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경우가 조금 많아서 한 이만큼 남으면 뺏어요. 뺏으면 안 되고. 얘가 왜 마지막 남은 거를 꼴깍 삼킬까요? 늘 이 핵심은요, 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그럼 진통제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왜 아픈지 알아야지.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애가 꼴깍 삼키는데 그걸 못 삼키게 하겠다는 건 치료가 아니고 원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삼켜요? 먹을 때 보호받지 못해서 그래요. 뺏길 거니까. 뺏는다? 더 악화시키는 거야. 나중에는 통째로 삼켜요, 이제. 그게 반복되면.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을 알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원인을 찾으라고요. 애가 짖어. 못 짖게 목줄채? 해결이 안 돼요. 왜 수많은 훈련소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여기 오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왜 해결이 안 돼? 짖어? 목줄채. 물어? 목줄채. 해결 안 돼요. 보호자가 애 안고 있는데 다가오니까 물었어. 그거 못하게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보호자가 이미 4년 동안 가르쳐놨는데 내가 안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으르렁거리 짖으면은 칭찬받는 걸 4년을 가르쳐놨는데 루이가 왜 삼키냐고요. 뺏겨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뺏겨서. 얘가 힘이 없고 몸도 약한데 예를 들어서 애견 유치원에서 간식 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얘 간식 주는 거 딱 알면 살짝 뒤로 빠져요. 물리니까. 그리고 간식 주면 빨리 먹어 치워야 딴 애 먼저 먹은 애들이 와서 실컷 뺏어 먹을 건데 삼켜야지. 가정이에요. 그 애견 유치원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내가 아니, 첫 번째 유치원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얘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뺏으라고 하면 안 돼요. 주세요. 삼켜도 돼요. 그냥 똥으로 나오면 못 돼요. 안 뺏긴다는 걸 알고 먹을 때 딱 지켜준다는 거 알면 나중에 그럴 일이 없어요. 느긋하게 먹지. 줄 때도 늘 레오랑 루이 딱 이름 부르면서 주고 철저하게 얘 거 침범 못하게 지켜주고 바뀔 때도 필요하면 따로 주세요. 이 방에다 주고 저 방에다 주고. 네. 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얘는 지금 거의 얘 타치 안 하거든요. 눈치는 주는데 째려보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개입은 안 하니까. 개입하면 말려주면 되고. 그건 아니야. 얘는 똑똑해서 두 번 딱 말하면 안 해요. 참. 아니까 자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본인이 당해봐야 알지. 이리 와 보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여자분을 오라 소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머리를 만져요 제가. 네. 괜찮죠, 그죠? 네. 이건 어때요? 네? 이거 아니죠? 네. 언제나 애 결 따라서 네. 결 따라서 이렇게 만져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손으로 이러고 있죠. 그죠? 머리 감겨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에타는 뭐예요? 감각기. 강강모예요.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본인이 당해봐야 알잖아. 늘 애 만질 때 어떻게 만진다? 여자친구가 미용실에서 갓 머리하고 나온 그 머리 만지듯이 만져라. 강강모라니까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일 때는 네. 이 사람이 이거를 못하면 집에 들이면 안 돼요. 네. 눈 마주치지 말 것, 만지려고 하지 말 것, 먹을 거 주려고 하지 말 것, 냄새 맡는 거 허락할 것.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집에 들이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개무소하는 사람 절대 들이면 안 돼요. 네. 개무소하는 사람을 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얘한테 반응하게 돼 있고 네. 그럼 부정적인 생각만 쌓여요. 나 같은 사람은 만나야 된다니까. 내 옆에서 자잖아 지금. 내 무릎하기 위해서. 강아지도 알죠?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회피, 또 하나는 공격. 이해 가세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와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도망갈 곳이 없으면 공격하든지.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한테는 저 사람은 나한테서 도망을 가거나 나를 공격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짖죠. 근데 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못 써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다. 얘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멘붕이에요. 가래도 안 가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날 공격할 건데 엄마는 손님이야, 손님이 누구 앉았지? 그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이 메커니즘을 딱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할 거다? 나를 공격할 거다.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내내 얘는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할 때 내가 답을 주잖아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그러니까 얘는 내 옆에 있으면 편하죠. 지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뭐 백색 소음이 됐든 뭐 노래가 됐든 또 똑같은 메커니즘이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다. 그럼 그 증상을 백색소음으로 해결해 보겠다. 아니 해결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제가 그걸 확인시켜주고 안정시켜주면 되는 그 건데. 낯선 소음에 대해서 얘가 반응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보호자가 안 해서예요. 하면 되는 것을 왜 백색소음이 필요할까?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드라마를 틀어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원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도 얘가 불안해하면 같이 가서 아까처럼 같이 가서 확인해주고 들어온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면 내가 지금 얘를 만지고 있는 것이 잘 봐요. 쓰다듬어요? 안 쓰다듬죠.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만져요? 이러죠. 이게 얘가 내 옆에서 편안한 이건 내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차분해져도 괜찮아. 그리고 손 대고 있다가 뛰죠. 이렇게. 이 반응이 바로바로 가면 돼요. 이게 대화예요. 애랑 나누는. 괜찮아. 누가 그랬어 또. 괜찮아.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제 또 안정되죠? 손 떼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는 늘 대화하지만 한쪽 눈은 얘한테 가 있어요. 얘한테도 가 있어요. 내 주위에 개가 몇 마리가 있든 간에 저는 다 보고 있어요. 대화하면서. 절대 안 놓쳐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놀아주는 거면 강아지 그 하루 활동량이 있잖아요. 저희가 산책한다고 예를 들어 4시간에 매번 나가서 5분, 10분씩 해준다고 하면 아침부터 뭐 그러니까 산책하는 것은 산책이란 말을 같이 써서 헷갈리시는데 배변 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것과 네. 산책은 다른 개념이에요. 산책은 내가 뭐라 그래요? 차 타고 나가라. 걸어다니는 산책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영역 순찰이 돼요. 그러면 자꾸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자꾸 다 살펴야 돼요. 배변 활동을 위한 산책은 5분, 10분. 그리고 애랑 놀고 하는 거는 차 타고 가서 해라. 차를 안 타고 가면 영역이 넓어지니까. 집안에서 놀아주는 거 아니라고요. 집안에서 애 활동량을 채우겠다? 그건 공상소설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개가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요? 평균적인 개들이, 일반 견종이 36km. 양모리견, 보도콜리 같은 개는 하루에 몇 킬로? 50. 80kg. 그 다음 썰매견이다, 허스키다. 몇 킬로? 160kg.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 뭐라 그래요? 허스키 키우겠다? 본인이 국가대표예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체육고등학교 다니거나 체대 다니는 사람만 키울 수 있어요. 양머리견을 키우겠다? 보도콜리를 키우겠다? 뭐 이른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요? 취미가 운동이세요? 아니면 마라톤 준비하세요? 일반인 키우면 안 돼요. 얘는 어떤 애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가다 차 타고 가서 노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면 집안에서 와가지고는 뭐 턱을 해달라고 장난감을 물고 오고 그건 집안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집안은 어떤 곳이에요? 평화롭게 쉬는 곳이에요. 그렇게 놀고 싶으면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노세요. 걔들은 노는 거 없어요. 걔들 세상에서는 자기네 무리 안에서 서로 노는 일은 없어요. 나가야 노는 거예요. 안에서 놀면 어떻게 돼요? 흥분도가 올라가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못하게 해요. 대장이 뛰어당기면 뭐라 그래요? 루이가 레오 뛰는 걸 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위험해지니까. 사람은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지죠. 맞아요.
포유류 중에서 그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개는 운동 안 한다고 근육이 없어지지 않아요.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도 않아요. 동물은 메커니즘이 달라요. 사람하고. 사람만 뇌에다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려고 쓸모없는 근육을 없애버리는 것이 진화적으로 발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개 런닝머신 태우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최기러기가 3,600km를 날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새끼 태어나면. 운동해요? 나 3,600km 날아가니까 웨이트하고 막 미 다 하고 날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날아가잖아요. 왜? 이미 갖고 있다니까요. 인간처럼 근육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지고 이럴 때도 운동을 한다고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네요. 개들은 상관없어요. 세상은요, 책에 있지 않아요. 우리 관찰에 있어요. 관찰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책을 만나면 시너지가 생기는데 이것만 있거나 이것만 있으면 망가지는 길이에요. 저희가 이 날짜를 택한 게 오늘이 레오가 제 아들 된 지 딱 4주년 되는 날이라 그 기념으로 너 좀 편해져라, 나도 좀 고쳐볼게 하고 온 건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그러세요. 뭐. 저는 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그리고 레오와 루인의 2박 3일 관찰 결과 요약. 첫 번째, 레오와 루이가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를 제한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우선적으로 생존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배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자율급식을 통해 먹을 것에 대한 안정감을 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 레오의 스트레스 원인인 잘못된 만지기와 낯선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레오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미용과 목욕 등 잘못된 반려생활의 리듬을 수정하고 보호자가 해주고 싶은 일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애견 유치원에 보내는 일을 중단하고 보호자와 교대로 산책하며 집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레오와 루이는 도시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평일엔 친구들과 놀라고 유치원에 보내주고 집 깨끗하라고 실내 배변 훈련도 시키고 좋다는 사료로 건강 관리도 해주죠. 보호자님들은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이며 그것이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아야 하는 배변, 늘 부족한 식사, 그리고 유치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짖어야만 했던 고단한 하루. 어쩌면 그것이 아이들이 보낸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레오와 루인의 가족은 지금 심화 과정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유치원 대신 집에서 푹 쉬고 배불리 먹고 화장실도 마음껏 가면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닿는 교감이 완성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레오, 루이네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반려견 가정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툰 사랑에서 제대로 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보호자님, 그리고 그 가정에 더 큰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